자, 진도를 나가봅시다. 함수를 하기 전에 먼저 앞에 공수 1을 하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 아니다. 44쪽입니다. 경우의 수.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중학교 때 이제 그걸 중2 때 다루죠. 합의 법칙은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라는 거였는데, 이게 정확한 원리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확통을 배우게 되면 그때 이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중학과정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동시에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서 이제 뭐 1, 2, 3, 4, 5, 6의 공이 주사위일까 할까? 주사위를 던지는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런 것들. 그럼 얘의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A와 B의 합집합의 경우의 수인데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고요. 겹쳐지는 게 발생을 할 때는 걔네들을 빼 주시면 됩니다. 고배 법칙은요,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럴 때는 얘네들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줍니다. 얘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는 다루지 않는 기호입니다. 집합과 집합의 곱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표기한 거고, 어떤 책에서는 이걸 교집합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저런 기호를 이제 나중에 대학 가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저게 데카르트가 만든 곱셈이라고 해서 카르티지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봅시다.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돈이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물건 사러 갔을 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개냐, 또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는 몇 가지냐 라는 이야기인데, P1짜리 금액이 A개가 있고요, Q1짜리 금액이 B개가 있고요, R1짜리가 C개 있다고 한다면 지불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불 방법은 내가 얼마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500원짜리 두 개가 있고 1000원짜리 하나 있을 때 지불 방법의 수는 1000원을 지불하고 싶어요. 그럼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 쓸 때랑 500원짜리 두 개 쓸 때랑. 그러면 내가 이 P1짜리 금액이 A개가 있거든? 그럼 얘를 한 개 쓸 수도 있을 거고 두 개 쓸 수도 있을 거고 A개를 전부 사용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얘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나도 안 쓰고 얘네들만 이용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1짜리 금액이 A개가 있다라면은 내가 이때 이 P1짜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A 더하기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Q1짜리 금액이 B개만큼 있다라면은 마찬가지 얘도 이 Q1이라는 금액을 하나도 안 쓸 수 있고 하나 쓸 수 있고 두 개 쓸 수 있고 B개 전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B 플러스 1이고요. 얘도 같은 과정으로 C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금액의 개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해서 계산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를 빼야 됩니다. 한 가지를 왜 뺄까요? 지우야? 왜 하나를 빼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0개, 0개, 0개인 경우는 지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는
지불 금액이라는 건 내가 1,000원을 낼 때 이걸 100원짜리로 내건 500원짜리로 내건 1,000원짜리로 내건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우리 책에서는요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이게 문제를 보시고 단위들이 보통은 세 가지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낮은 단위라는 게 이제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은 단위의 금액의 합이 그 다음 단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500원짜리가 두 개나 뭐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500원짜리 금액의 합이 그 다음 단위 금액인 1,000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높은 단위를 낮은 단위 금액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지불 방법의 수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주면은 뭐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50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1,000원짜리가 4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지불 방법은 얘를 하나도 안 쓸 때, 하나 쓸 때, 2개 쓸 때, 3개 쓸 때니까 4가지 경우고요. 얘도 4가지 경우고요. 얘는 5가지 경우인데 1가지를 빼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지불 금액은 내가 어떻게 내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얼마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낮은 단위 금액이 100원짜리 3개 넣으면 300원이니까 500원이 될 수 없습니다. 500원짜리 3개면은 1,000원을 넘어가죠. 그러면 얘를 얘로 바꾸라는 뜻이야.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럼 500원짜리가 몇 개가 되냐면 4개, 1,000원짜리 4개를 500원짜리로 바꾸기에는 500원짜리가 8개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 500원짜리가 총 11개가 되는 거야. 그럼 100원짜리 3개 있고요. 500원짜리 11개 있으면 이렇게 곱한 다음 1 빼면 돼. 그럼 이게 왜 성립하냐면 500원짜리 3개랑 1,000원짜리 4개가 있을 때 우리가 상황을 생각을 해봐. 500원 지불할 수 있고요. 1,000원 지불할 수 있고요. 1,500원도 되고 2,000원도 되고 2,500원, 3,000원 다 되죠. 즉 5,500원까지 내가 모두 지불할 수 있거든. 그 말은 그냥 1,000원짜리 무시하고 500원짜리만 11개 있다고 생각을 해도 똑같다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낮은 단위 금액의 합이 다음 단위 금액을 넘긴다라면 이 금액을 얘로 바꾸어서 지불 방법의 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아니면 최소 금액부터 최대 금액까지 일일이 카운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원, 200원, 3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세도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 45페이지에 보시면은 팁이라고 해가지고요. 지불 방법의 수, 지불 금액의 수 구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눈으로 다시 살펴보시면 좋고요. 요거를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 팁 옆에다가 요걸 써두십시오. 여기 예제만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 스토리를 써두십시오.
자, 다 쓰셨죠? 그 위에 있는 이야기인데 약수의 전체 개수와 총 합이랑 총 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학년 과정에서는 약수의 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봐야 한 뭐 16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약수를 다 찾은 다음에 그것들을 직접 더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수를 배웠고 안 배웠잖아요. 요일 변경은 아빠랑 이야기했니? 그래서 수토로 가기로 했어? 수토로. 토요일 날 몇 시에? 10시, 2시. 그래서 그때 2시라서 네가 급하다고 국어를 바꾼다 하지 않았니? 미적분 원 수업 듣는 거 알아? 추가 수업 생기는 거 알아? 몰라?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자, 약수의 개수는요. 얘네들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되고요. 총합은 1부터 P의 A제곱까지 쭉 나열합니다. 마찬가지 Q도 마찬가지입니다. Q의 B제곱까지 나열합니다. R의 C제곱까지 이렇게 싹 다 곱하시면 그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드리자면 12 같은 경우는 2의 제곱 곱하기 3.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약수 찾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곱셈표를 만들어서 찾았었어요. 기억나세요? 이걸 다 넣은 게 약수의 총합이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3 해가지고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얘네들의 약수들을 1, P제곱, P세제곱 쪽에서 PA제곱까지 쓰고 Q도 쓰고 R은 이제 뭐 요렇게 이제 높이로 써야 되긴 하는데 소인수가 두 개밖에 없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이 곱셈표에서 이 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총곱은요. 모든 약수들을 다 더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뭘 가지고 생각을 할까? 16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16은 너무 적나? 1, 2, 4, 8, 16 이렇게 곱하면 16, 이렇게 곱하면 16이죠. 얘는 16의 절반이고 루트 씌운 거고요. 예를 들어서 12라면 1, 2, 3, 4, 6, 12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12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총곱은 원래 주어진 숫자 자연수 n을 거듭 제곱을 하면 되는데 약수의 개수의 절반만큼 하면 됩니다. 약수의 개수의 절반만큼 약수의 개수가 제였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참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뭐가 궁금하지? 곱이 개수보다 작아요. 곱이 개수보다 작냐고? 네. 이렇게 곱한 게 12, 이렇게 곱한 게 12, 이렇게 곱한 게 12니까 딱 약수의 개수의 절반만큼 이 자연수가 생기거든? 12라는 숫자가. 근데 약수의 개수가 짝수계일 때 이렇게 딱딱딱 묶어줄 수 있는데 홀수계일 때는 안 되잖아. 그럼 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써봐. 16에 2 곱하기 4잖아요. 모든 약수의 곱이 4를 16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대수를 배웠으니까 루트가 2분의 1제곱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결국 16의 2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더라도 이 원리는 성립합니다. 지우는 대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건 아직 잘 모르고요. 그래서 약수의 총곱은 모든 약수의 개수를 반띵해서 거듭 제곱을 해주시면 그게 약수의 총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로 가보십시다. 49페이지 이제 쓰셔야 됩니다. 맞아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어디요? 45페이지 아까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위에 약수 공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뭘 써야 되냐면 완전 순열, 다른 말로 교란수 또는 교란순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얘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왔는데 집에 갈 때 다 남의 우산 가져가는 거야. 뭐 모자를 쓰고 왔는데 집에 갈 때 다 남의 모자를 쓰고 가고, 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집에 갈 때 다 남의 가방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완전 순열, 교란수, 교란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 결과값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2명이면은 한 가지고요. 물건 바꾸는 방법이 3명일 때는 2가지고요. 4명일 때는 9가지고요. 5명일 때는 44가지인데, 내가 지금껏 내신 기출에서 5명이 시험에 나온 경우를 한 번 봤어요. 한 번 이걸 내신으로 낸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기 서초구에 서울고등학교라는 곳에서 한 번 이걸 냈었는데,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여기 안에 해결이 됩니다. 안 나옵니다. 2명은 물건 바꾸는 게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얘 아니면 얘가 나와요. 3명이서 물건 바꾸는 거, 4명이서 물건 바꾸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5명이 농구를 하고 집에 갈 때 2명은 자기 가방을 가져간다. 3명이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또는 6명 중에 2명이 자기 가방을 가져가고 4명이 물건을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그럼 자기 걸 가져갈 아이들 먼저 선택을 해주고 나머지 아이들끼리 곱하기 이거 해주면 돼요. 이거를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수형도를 그려가지고 나타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A, B, C, D가 물건을 바꾸는 방법은 A가 얘네들의 물건을 가져가야 돼. B, C, D. A가 B의 물건을 가져갔으면 B는 A의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고 C의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고 D의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A, B가 바꿨다라면 얘네들도 그냥 바꿔주면 돼. B, C 가져갔었으면 A, D 남거든. 그럼 얘가 D, 얘가 A가 되어야 돼요. 얘가 자기 걸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때는 A, C 남았는데 C가 C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B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3가지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3가지씩. 그래서 총 9가지입니다. 이렇게 수형도 작성해서 얘를 찾으라고 냅니다. 이거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돼. 그래서 요거를 써두십시오. 거기다가 40 몇 페이지야? 5페이지? 9페이지구나. 49페이지에 완전 순열 써주시고요. 다 썼나요? 다음에 색칠하기인데, 지우 색칠하기 어떻게 배웠니?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색칠하기 어떻게 배웠어요? 그치.
맞아요. 제일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부터 색을 칠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뭐 제일 편한 방법. 그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하던 거 간단히 예를 들면은 이 그림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지. 5, 4, 3. 그다음 어떻게 하지? 3, 3 이렇게 해서 했죠. 그런데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그림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다 풀려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림들은 이렇게 풀면 안 풀립니다. 이렇게 풀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말 한 3년을 연구했습니다. 정말로요. 내가 3년을 연구했거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빨리 잘 풀까. 옛날에는 이게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색칠하기 문제가 수능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고3 아이들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편하게 풀 수 있을까를 내가 3년을 연구해가지고 얻은 결론인데, 반경 500m에서 내가 가르쳐준 아이들만 이 방법으로 풉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풀면은 학교 가서 친구들이 그런데 너 뭐 하냐고 물어본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배우는 방법은 다 시중 교재나 문제집에서 다루는 방법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수형도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중복 사용 가능하고요.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하는 것처럼 이걸 하게 되시면은 되네. 이거 이 모양이랑 같은 모양이네. 이거 다 같은 모양이다. 이 그림 안 된다. 아까 했던 그림이랑 이거 같은 모양. 위상 동형이 됩니다. 이건 다르게. 자, 이렇게 하면은 다릅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5, 4, 3, 3, 3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개수가 다릅니다. 회전시키는 건 빼더라도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집이나 교과서 설명은 어떻게 나오냐면 A, B, C, D라고 하고 케이스를 나눠요. B, D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C, E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B, D, C, E가 전부 같은 색일 때 전부 다른 색일 때 케이스를 나누거든요. 이렇게. 그게 일반적인 그 설명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수원을 처음 배우실 때 여름방학 때 처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언제 처음 배웠니? 네, 아무튼 그 처음 배우실 때 그렇게 푸셨을 겁니다. B, D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C, E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그렇게 나눠서 풀었을 거예요. 그거 어려워합니다. 되게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칠하는 색의 개수를 정하고 가보면 어떨까? 한 가지 색으로 칠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2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 3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 4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 5가지 다 사용하는 경우, 내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를 1년 동안 내가 써먹어봤어요. 1년 동안 내가 그걸 이용해서 애들한테 가르쳐줬거든? 근데 그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귀찮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이용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딱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영도라는 게 이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서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서 하기 싫어하는데 이게 제일 빨라. 내 경험상 제일 빠르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A, B 일로 와. 그럼 어떻게 1시간 반이나 걸리니? 어? C, D, E에 색을 칠할 건데 5가지 색을 칠합니다. 이게 내가 만든 풀이 기호입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헷갈리지 않을 텐데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5가지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씁니다. B에는 A와 이웃하기 때문에 B에는 1번을 칠할 수 없어요.
2번, 3번, 4번, 5번 칠할 수 있죠. C에는 역시나 A, B, C가 지금 다 이웃하고 있거든. 그럼 3번을 칠해야 되고요. 4번, 5번을 칠할 수 있습니다. D는 지금 누구랑 붙어 있지? A, C와 붙어 있습니다. 그럼 A, C와 다른 색을 칠할 수 있어요. 1번, 3번이 아닌 색을 칠하면 돼. 그러면 2번, 4번, 5번을 칠할 수 있거든. 앞에 칠한 색을 다시 사용을 할 때는 여기 밑에다가 4번, 5번을 다 표시를 해줘요. 여기까지는 앞에 칠한 색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뭇가지만 그려주고 앞에 칠한 색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이 케이스들 모두 써줍니다. 그리고 얘네들 각각 다 찾습니다. E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죠? E는 지금 A, B, D와 붙어 있거든. A, B, D와 다른 색이면 돼. 그럼 A, B, D와 다른 색은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A, B, D와 다른 색이니까 이거는 세 가지 칠할 수 있어요. A, B, D와 다른 색이니까 세 가지. 되니? 이거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A, B, D와 다른 색이니까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이러면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C에 3번을 칠했을 때 7가지야. 그러면 C에 칠할 수 있는 색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C에 칠할 수 있는 색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다 3을 곱해요.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 곱하시면은 4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잘 봐봐. 이게 내가 만든 기호라서 이게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방법을 만약에 그대로 하실 거라면 잘 봐요. A, B, C, D, E를 표시를 하시고요. 당연히 이거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칠하는 게 계산이 편합니다. 뭐 B부터 출발해도 풀리기는 하는데 그러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A에 칠할 순색을 먼저 이렇게 세로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에 칠할 순색은 A랑 달라야 되기 때문에 2번을 쓰는데 다른 색을 칠할 때는 여기 밑에를 번호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C는 A, B와 붙어 있으니까 3번을 쓰고 또 다른 색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밑에 번호를 쓰지 않아. 번호를 왜 쓰냐면 앞에 칠한 색을 다시 썼기 때문에 이때는 케이스를 모두 이걸 다 찾아야 돼. 그 전까지는 얘네들은 전부 같은 경우거든요.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있을 때는 얘랑 전부 케이스가 같아요. 그래서 곱하기로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수영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얘네들을 다 찾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있을 때는 곱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숫자를 안 쓰고요. 앞에 칠한 색을 다시 사용을 할 때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찾아야 된다고요. 그럼 얘만 찾아주면 돼. 얘만 찾아주고 그 다음부터 곱하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전부 찾아줄 수 있어요. 이게 여기 B, D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C, E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나눠서 푸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내가 이 방법을 쓰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방법이 편하면 당연히 그걸 쓰는 게 맞고 이 방법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곱셈을 쓰는 어디까지 곱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디부터 다 찾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에 사용했던 색을 다시 칠할 때는 모두 우리가 번호를 써서 이 경우의 수를 다 찾아야 되고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있을 때는 그냥 나뭇가지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곱셈을 전부 사용을 할 수 있다고요. 거기 써두세요. 49쪽에. 꼭 이 방법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찬은 이해가 되니 이 방법이? 어디
어디까지가 이해가 안 돼? 둘 중에 안 돼? 졸려서 지우는 이해가 되니? 안 돼? 어디까지는 이해했니? 하나도 안 되겠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번호를 A, B, C, D를 하고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3개의 경우의 수를 5가지를 쓰고 A와 붙어있는 B에서부터 C, D까지 순서를 그 색깔을 칠할 건데 B에는 A와 붙어있으니까 1번을 칠할 수 없어서 2번을 칠하고요. 서로 다른 색을 칠했을 때는 밑에다가 그냥 번호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A, B, C를 칠할 건데 A, B와 C가 모두 이웃하기 때문에 C는 A, B와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을 칠했기 때문에 여기는 3번, 4번, 5번을 칠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색을 칠했기 때문에 4번, 5번은 하면 안 된다고요. D는 A, C와 이웃하기 때문에 A, C와 이웃하는 거라서 B에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에 칠한 색 2번을 여기다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칠한 색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밑에다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찾아야 돼요. A와 C와 다른 색 2, 4, 5를 모두 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E가 붙어있는 게 A, B, D와 붙어있기 때문에 A, B, D와 지금 첫 번째 경우는 1번, 2번, 2번이니까 여기 나머지 3, 4, 5를 칠할 수 있다는 거고요. A, B, D 1, 2, 4를 사용했기 때문에 3번, 5번을 칠할 수 있고요. 1, 2, 5를 칠했으면 여긴 3, 4를 칠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즉 C에 3번을 칠했을 때 총 7가지 경우가 나오는 건데 여기 3번을 칠한 거랑 4번을 칠한 거랑 5번을 칠한 거랑 모두 경우의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3을 해주는 거고 그건 B에 2번을 칠했을 때 총 21가지가 나온다는 건데 B에 2번, 3번, 4번, 5번을 칠했을 때 경우의 수가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를 곱해주고요. 마찬가지로 A에 칠을 할 수 있는 색 5가지도 역시나 곱해주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논리입니다. 꼭 이 방법을 하셔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방법이 내 경험상 색칠하기 문제에서는 가장 빠릅니다. 이게 내신 기출로만 등장합니다. 모의고사나 그런 데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수영도를 이용해서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찾는 문제들은 요즘에 수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영도를 이용하는 거는 익혀두시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47쪽으로. 순열입니다. 순열. 영어로는 퍼뮤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정의입니다. 정의. 서로 다른 n개 중 순서에 맞게 순서를 따른다는 이야기야. 순서에 맞게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를 표기법은 이렇게 씁니다. NPR. 계산하는 방법은 n, n-1, n-2 그래서 n-r 플러스 1까지죠. n-r 플러스 1까지 곱셈을 하고요. 얘네들의 개수가 r개라는 거야. 개수가. 그래서 만약에 10p 파이팅! 10p3 그러면 10부터 3개를 곱하면 돼요. 10, 9, 8 이렇게요. 그리고 얘를 이제 우리가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열이고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요. 팩토리 저걸 먼저 해야지. 계승을 먼저 하고. 계승이라는 게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 팩토리얼인데 얘는 n명을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n명을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줄 세우는 방법입니다. 다섯 명을 줄을 세우고 싶어요.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이 5명, 두 번째 4명, 3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를 기호로는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고요. n부터 하나씩 빼서 1까지 곱셈한 걸 우리가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야기들은 다 47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이 다음 페이지에 없어요. 첫 번째 npn은 n개 중에 n개를 모두 나열하는 건 n 팩토리얼과 같고요. n개 중에 한 개 나열하는 건 n이고요. n개 중에 하나도 나열하지 않는 건 1입니다. 0 팩토리얼도 1입니다. 지우야! 힘들어. 끊을까?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제 아니다. 나열하기가 있잖아. 순서에 맞게 나열, 그 이웃하게 나열하기,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 교대로 나열하기. 이게 마지막 내용이거든. 요거까지만 버텨봐요. 거기 쓰셔야 되는데 나열하기가 없어가지고요. 49페이지에 쓰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쓰셔도 되고요. 나열하기 첫 번째 동그라미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먼저 세팅을 하고 갑시다.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첫 번째,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나열.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나열한다면은 남학생 3명을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학생 4명은 그냥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나열하게 되면은 남학생 3명을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는 총 5명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5팩을 돌리면 되는데 이 묶음 안에서 남학생 3명이 자리 바꾸기를 할 수 있으니까 3팩을 다시 한번 곱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입니다.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한다면은 여학생을 먼저 나열을 합니다. 여학생을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이고요. 이 여학생들 앞뒤 공간이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지. 큰일 났다. 지우야. 여학생들 앞뒤 공간이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공간에 남학생 3명을 나열하게 되면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대로 나열. 교대로 나열한다는 건 남학생과 여학생이 왔다 갔다 거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학생이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남학생이 들어가야지만 교대가 됩니다. 그럼 여학생 나열하는 방법이 4팩이고요. 이 사이사이 공간에 들어가는 남학생들을 나열하는 방법이 다시 3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딱 교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49페이지에 써두시고 쓰시고 좀 쉬세요. 공수 1의 서머리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